안녕하세요. 토지 전문 세무사 이정원입니다. 오늘은 그 증여받은 토지, 양도시 이건 조심하자 편인데요. 그 토지 같은 경우는 양도할 때 양도 차익이 좀 크게 나는 경우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아주 오래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아주 낮은 경우나, 아니면 두 번째로 대부분 상속 취득을 하셨을 때 뭐 감정평가 등을 통하지 않고 그냥 기준시가로 이제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취득가액이 아주 낮고, 그 다음에 시가로 지금 양도될 때는 대부분 호가를 받기 때문에 그 양도 차익이 아주 크게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주로 생각하시는 게 이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나오니까 거기다 하나 더 나아가서 그 토지 갖고 있는 이제 보유자가 비삼용 토지가 걸리게 되면 당연히 더 기본 세율의 10%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 아주 높은 세금을 피하고자 이런 이제 꼼수들을 좀 쓰실 생각들을 하시죠. 첫 번째로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이 토지를 증여한 다음에, 대부분 배우자죠. 배우자한테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하시고 나서 양도를 하게 되면 배우자는 취득가액을 높여서 받고, 그 다음에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가 영원히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똑같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것들을 막는 이제 세법상 제재가 두 가지가 있죠. 이월과세랑 그 다음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이월과세라는 규정을 적용을 받고, 그 외에 특수관계인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을 받죠. 먼저 이월과세부터 좀 살펴보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토지를 먼저 증여를 하신 다음에 증여하고 나서 5년 이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취득가액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증여를 받았던, 예를 들어서 이 토지가 지금 시가가 양도 시점이 7억 원이라고 해볼게요. 가정을 하나 해볼게요. 그리고 배우자에게 증여를 했어요. 배우자에게 토지를 감정평가를 해서 6억 원에 증여를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배우자에게 기존에 증여가 없었다라고 하면 증여세는 당연히 0원, 취득세만 내고 끝났겠죠. 근데 본인이 만약에 예전에 이제 취득했던 가액이 1억 원이다. 그러면 이 7억 원에서 6억 원을 뺀 걸로 계산한 것과 7억 원에서 1억 원으로 계산한 것 중에서 더 큰 세금으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게 이 이월과세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 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월과세 대상 수중자는 대부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고, 그 다음에 적용 대상 재산은 이 토지, 건물, 부동산상의 권리까지가 적용 대상 자산입니다. 주식은 당연히 적용 대상이 안 되죠. 물론 이 주식도 이제 곧 적용한다라는 게 세법에서 곧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배우자 같은 경우는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도 포함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장 이혼 같은 경우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요. 단 사망으로 인한 혼인관계 소멸할 때는 이월과세를 배제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5년 이내에 양도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적용을 받습니다. 물론 5년 이후에 양도를 하게 되면 전혀 문제될 바는 없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죠. 증여를 받으면 5년간은 못 판다. 팔 수는 있지만 세금이 영향이 아주 클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죠. 그 다음에 이월과세를 배제하는 경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보상법 등 그 협의매수나 수용을 당하는 경우인데, 그때 사업인정 고시일이세요. 양도일이 아니라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이미 증여를 받아서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 이월과세 그 적용을 배제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았으면 이월과세를 적용을 받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세대 1주택이면서 비과세 요건을 부합하고 있는 주택, 고가주택 포함이고요. 그 다음에 비교세액이 적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비교세액을 한다고 7억에서 6억 원 차이. 그러나 예전에 취득했던 가액이 똑같이 6억 원이었다.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세금이 더 낮을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더 많이 받을 테니까. 그래서 비교세액이 더 적은 경우에는 이걸 적용하지 않는다. 결국 맥스치로 간다. 더 큰 금액으로 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월과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냐면 결국은 수중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이 당초에 증여자를 기준으로 해서 증여자가 최초 취득 시점부터 이 증여 시점까지 보유 기간에 대한 이 경제적 이익을 결국 수중자에게 이제 실현하고자 하기 때문에 수중자가 결국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결국 세법 계산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여자의 예전 취득 시기와 예전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때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받죠. 취득가액도 마찬가지로 증여자의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간혹은 수중자 기준이 더 세금이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증여자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교 과세를 해서 더 높게 나오는 세금으로 과세를 하셔야 된다. 이게 잘못 세금 과세를 하시게 되면은 결국 더 낮은 금액으로 신고가 들어갔을 때는 과세관청에서 이거를 적발을 해서 원세가 그다음에 가산세가 추징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에는 전부 다 이제 똑같이 다른 세법을 적용받죠.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걸 적용을 받는데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증여 후에 우회 양도를 통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세법에 적용을 받는데 이거는 이제 모든 자산에 대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아까 2월 과세랑 좀 다르게 주식도 마찬가지고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주식 전부 다 적용을 받고요. 이 증여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죠. 결국은 이 사람을 통해서 도관을 활용했다라고 봐서 실질적인 납세 의무자도 본인이고 그 다음에 모든 책임도 이 사람이 진다. 결국 이때 증여를 했던 증여세를 오히려 돌려주는 원리가 되죠. 그래서 증여받고 나서 5년 이내 양도를 하면 증여자의 원 취득 시기를 통해서 취득가액을 따져가지고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예외적인 건 뭐냐면 이 도관이라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실질적으로 이 사람한테 준 거다. 정말 이 사람에게 증여를 한 거고 이 사람이 5년 이내에 팔았을 뿐이다. 라는 실질 귀속을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구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실질적으로 이 수증자에게 이 모든 경제적 이득이 이전된 거라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시 증여자로 납세 의무자가 돼서 다시 세법을 계산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증여받고 나서 특수관계인이 양도를 했을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